좋아요, 구독. 이어서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섹터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쪽입니다. 수출입 데이터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는 쪽입니다. 최근에 반도체와 관련해서 저희 어떤 이슈를 조금 더 짚어볼까요? 일단 반도체 쪽은 레거시 쪽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 비슷하게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디램이랑 낸드 플래시 쪽이 좋아지고 있다. 특히 이제 낸드 플래시 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오늘 SK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가 더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HBM 쪽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서도 디램 쪽이나 레거시 반도체 쪽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니까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 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HBM 쪽이랑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디램이나 낸드 쪽에 대해서 동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계속해서 미세화가 되는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쭉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HBM을 생산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죠. 그래서 특히 디램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쇼티지가 나면서 가격이 비싸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메리트가 생길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제가 그런 말씀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비슷한 레포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분명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낸드 플래시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SSD라는 게 있고요. ESSD라고 있는 게 있는데 이 SSD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용 SSD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지금 판매가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생산 캐파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레거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다만 레거시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 종목들이나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더디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 그래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 올해 하반기에는 또 해외 고객사까지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정말 지겨우실 텐데 보셔야 돼요. 네. 그만큼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부근에서 현재 35,850원인데 35,850원 이하에서 매수 접근 가능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2,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원픽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와도 엮이는 섹터입니다. 2차 전지는 최근에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디스플레이 업황은 어떤가요? 일단 디스플레이 업황 쪽도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좀 회복세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에 지금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수요가 회복을 해주면서 전방 산업에 대한 회복이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이제 제조사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충분하게 수혜가 이제는 나올 가능성도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좀 OLED 관련주라든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주목도를 못 받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지금 LG 디스플레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디스플레이 산업군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투심을 자극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난해하긴 합니다. 지금 최근 시장에서 많은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네. 사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2차 전지에 대한 업황 자체가 지금 좋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는 건 아니에요. 지금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고가를 찍고 다시 한 번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리튬가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빠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양극재 기업들한테는 부정적인 레깅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리포트들 자체도 앞으로 좀 리튬가도 회복을 해주면서 좀 긍정적인 레깅 효과들이 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 리포트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리튬가가 생각보다 지금 반응이 잘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반응이 잘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긍정적인 레깅 효과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슈 같은 부분들도 아마 올해 하반기까지도 양극재 기업들이 실적 회복을 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투심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결국 이제 2차 전지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측면으로 감안해서 바라볼 때는 2차 전지가 빠질 만큼 빠졌구나.
라는 걸로 좀 인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일단은 부정적인 여파에 인해서 주가 레벨 단위 범위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구나라는 부분들이 투심을 지금은 조금 자극을 시키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2차 전지가 수급을 올렸던 부분들이 바톤을 리튬이 또 이어받았던 상황이었잖아요. 리튬이 지금 이어받았다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2차 전지 리튬을 좀 떼어낼 수가 없는 연결고리입니다. 결국엔 2차 전지 쪽에 대한 투심이 살아난다고 하게 되면은 리튬 쪽도 일단은 움직일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리튬가가 일단은 바닥을 잡았는데 그 바닥을 또 깨고 내려가기에도 저는 일단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지금의 주가가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펌핑이 나왔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2차 전지 쪽에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업황이 부진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 지금은 조금씩 포트를 2차 전지 쪽도 좀 담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저는 좀 가져왔던 종목이 미래 나노텍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고요. 특히 또 지금 미래 첨단 소재를 인수를 하면서 2차 전지 쪽에 좀 분류가 좀 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리튬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크게 움직였던 기업인데 이 미래 첨단 소재가 지금 수산화 리튬을 좀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가 그간 중국 쪽에서 많은 수출을 해왔습니다. 많은 수출을 해오면서 그 부분들을 좀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국산화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계속 좀 움직이고 있는 양상들이죠. 그러면 결국 수산화 리튬 쪽에 대한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 모멘텀으로 좀 심어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 2차 전지라든지 리튬 관련주들이 지금 주가가 어떻게 보면 악영향 부분을 전부 다 반영을 시켰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 주가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부양을 시켜줄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일단 미래 나노텍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손저가 같은 경우는 저는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가 14,000원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9,000원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